자, 한번 상상해보세요. 어딘가에 셀 수 없이 많은 우주가 끝없이 펼쳐져 있다고요. 그 각각의 우주는 고유한 별들, 고유한 물리법칙, 그리고 저마다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요. 뭔가 공상과학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하지만 이런 가능성을 물리학자들이 진지하게 논의하는 데에는 나름대로 현실적이고 논리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그렇다면 이 주제에 대해 함께 깊이 생각해보지 않으시겠어요? 토픽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 이상하고도 흥미로운 문제들. 먼저 과학자들이 애초에 왜 다중우주라는 개념을 꺼내들게 되었는지 간단히 되짚어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다중우주 가설이 물리학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를 설명하는 데 있어 가장 단순하고도 명쾌한 해석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문제들 가운데는 철학적인 성격의 것도 있고 매우 현실적인 문제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언급해야 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른바 인간 원리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에는 다양한 물리 상수가 존재하는데 이 값들이 조금이라도 달라졌다면 지금처럼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은 절대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심지어는 행성은커녕 별조차도 탄생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종교인들은 이런 우주의 정밀 조정을 창조주, 즉 신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받아들이죠. 신이 지적 생명체의 탄생을 염두에 두고 미리 우주를 정교하게 설계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 모든 일이 사실 훨씬 단순할 수도 있고 동시에 훨씬 더 복잡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기 다른 물리상수를 가진 수많은 우주가 존재하고 우리는 단지 운 좋게도 그중 생명이 살기에 알맞은 우주에 태어났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다른 어떤 우주에선 우리 같은 존재가 태어날 수조차 없었을 테고 그 사실을 고민할 일조차 없었겠죠. 두 번째로는 더 현실적인 과학적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4가지 기본 상호작용, 즉 전자기력, 강한 핵력, 약한 핵력, 중력 중에서 처음 3가지에는 그 힘을 전달하는 입자가 밝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중력에는 그런 매개 입자가 존재하지 않는데요. 애초에 중력에 관한 연구 자체가 아직 많이 부족하고 중력과 관련된 모든 것들에 대해 우리는 여전히 해답보다 의문이 더 많은 상태입니다. 만약 다른 입자들과 달리 그래비톤이 자유롭게 추가적인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우주에서는 중력이 아주 약하게 느껴진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또 하나 흥미로운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암흑에너지의 정체인데요. 지난 50억 년 동안 우주를 가속 팽창시키고 있는 이 미스터리한 존재는 수십 년째 과학자들의 머리를 끙끙 앓게 만들고 있죠. 심지어 암흑에너지가 다른 우주가 우리 우주에 미치는 중력적 영향과 관련이 있다는 가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근원을 찾아낼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이 관측 가능한 우주 바깥에 존재하고 있어서 우주의 지평선 너머 어딘가에 숨어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늘 되풀이되는 영원한 의문이 하나 있죠. 애초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의 바깥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현재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가장 먼 천체는 이른바 최후 산란면으로 지구로부터 약 460억 광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실은 그건 물리적으로 실제하는 무언가는 아닙니다. 지평선이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단지 우주의 일정한 거리 너머에는 아직 우주가 빛에 대해 투명하지 않았던 시절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뿐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가장 단순한 답은 그 최후 산란면, 즉 우리의 망원경이 인식할 수 있는 지평선 너머에도 역시 별과 은하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곳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은 물리법칙이 작용하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만약 물리법칙이 적용되는 범위를 우리가 사는 이 우주로 한정짓는다면 그 법칙이 통하지 않는 곳은 결국 다른 우주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평행한 우주일까? 시간에 따라 이어지는 우주일까?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다중우주에 대한 해석은 각양각색인데요.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개념은 스위스 치즈나 수영장에 떠있는 공들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물리 모델로는 묘사할 수 없는 초공간 속에 수많은 우주가 존재한다는 생각이죠. 또 어떤 과학자들은
러시아 인형 다중우주라는 흥미로운 이론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초신성 폭발이 일어날 때 특이점이 생기고 그 결과 블랙홀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블랙홀 하나하나 속에서 고유한 물리법칙을 지닌 새로운 우주가 태어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다른 우주의 블랙홀 안에 존재하고 그 속에도 또 다른 우주가 들어있으며 이 우주들은 끊임없이 태어나고 서로 섞이고 시간과 함께 증발해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보다도 더 흥미로운 이론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순환 우주 모델인데요. 이 모델은 본래의 멀티버스 개념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종종 빅바운스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 지점에 좀 더 주목해서 살펴볼게요. 왜냐하면 바로 이 빅바운스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증거들이 최근 들어 점점 더 많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왜 다른 우주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우주와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된 걸까요? 물론 현재 암흑에너지가 우주의 팽창 속도를 계속해서 높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만약 암흑에너지가 동적인 장, 즉 퀸테센스로 불리는 개념이고 그 작용이 시간이 지나면서 반발력이 아니라 오히려 인력으로 바뀔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이 동적인 장은 더 이상 공간을 팽창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압축시키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일이 언제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죠. 별들이 모두 사라지고도 오랜 시간이 지난 수조 년 후일 수도 있고 어쩌면 정말로 내일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이 과정은 빅크런치라는 마지막 단계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때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과 공간 자체가 다시 한 점으로 압축되면서 또 하나의 특이점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 특이점에서 새로운 우주가 빅뱅과 함께 탄생하게 됩니다. 이론적으로만 본다면 이 과정은 지금까지도 셀 수 없이 반복돼 왔고 앞으로도 셀 수 없이 반복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복되는 각각의 순간마다 서로 다른 물리법칙이 작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존재하죠. 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진공의 다양한 상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공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빈 우주 공간이 아니라 물리학적 의미에서의 진공 상태를 말합니다. 양자 물리학에서는 우리 우주를 채우고 있는 양자장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를 참진공이라고 부릅니다. 현재 이 값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흥미로운 점은 지금 우리 우주의 진공 에너지 값이 그 최저값보다 높을 수도 있다는 사실인데요. 이 상태는 거짓 진공이라고 불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주의 거짓 진공 상태, 바로 그것이 현재의 물리 상수들을 지금 이 모습으로 결정짓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이 값은 우주가 빅뱅을 겪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정해졌을 가능성이 큰데요. 그리고 이런 빅뱅이 여러 번 일어났다면 각각의 우주에는 고유의 거짓 진공 에너지 값, 즉 서로 다른 상수들이 존재했을 수 있는 거죠. 이처럼 다중우주 이론은 수많은 문제들을 설명할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가장 먼저 우주의 정밀 조정 현상을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수백만, 수십억 개의 우주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면 우연히 어떤 한순간, 어떤 한 우주에서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우주를 이해하려는 지적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질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죠. 다음으로 왜 우리가 지금까지 다른 우주의 존재를 뒷받침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는지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우주들은 사건의 지평선 너머조차 아니고 시간이라는 장막 너머에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아직도 특이점이라는 개념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물리학 체계 안에서는 무한한 온도와 무한한 밀도라는 개념이 서로 충돌하기 때문이죠. 하물며 특이점 이전에 무엇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선 알 방법이 없습니다. 바로 이 지금으로선이라는 말이 핵심 키워드죠. 엄격한 과학적 방법론에 따르면 증명도 반박도 불가능한 주장은 과학적인 주장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의적인 입장의 과학자들은 다른 우주가 존재한다는 가설은 과학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인데요. 만약 그 우주들이 사건의 지평선 너머 어딘가에 숨어있고 정의상 어떤 정보도 우리에게 도달할 수 없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그 존재를 확인하거나 부정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만약 그것이 평행 우주가 아니라 순환 우주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우리가 빅뱅 당시의 특이점을 아직 제대로 풀어내지 못하는 건 쉽게 말해 우리의 기술력과 과학 모델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일 뿐입니다. 빠르든 늦든 언젠가는 모든 모순을 해결하고 이 시간의 심연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 다른 문제들은 어떨까요? 어떤 이론도 모든 것을 단 하나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암흑에너지나 그래비톤에 관한 수수께끼는 다중우주와는 전혀 무관한 완전히 다른 해답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물리학의 여러 분야를 아우르고 4가지 기본 상호작용을 하나로 묶어 모든 것을 동시에 설명해낼 수 있는 통합이론이 존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상대성 이론조차도 원래는 수수께끼 같던 수성의 공전 궤도를 설명하기 위해 도입됐던 것이니까요. 이 순환 우주론 역시 앞으로의 연구를 통해 언젠가는 확실히 입증되거나 반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내용은 꼭 여러분께 상세히 알려드리고 쉽게 풀어드릴 테니 안심하세요.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친구들과 공유도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